있는지를 내가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외우시면 여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죠. 최저한세. 자, 최저한세가 뭔지 일단 사례 가지고 설명 좀 해볼게요. 네, 해보시면. 자, 사례 설명드리면, 자, A라는 업체는 어떤 업체냐면은, 지금 A를 할 거야, 아마. A라는 업체는요, 어떤 업체냐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래요. 그렇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소비성 서비스업.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가 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하고요. 일상생활로 따지면 유흥업이요. 알죠? 유흥업. 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많이 붙어요. 제조업은 좀 어려우니까. 근데 유흥업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코로나 때도 얄짤 없었죠. 유흥업 같은 경우 아예 뭐라고 해야지? 유흥업 같은 경우 그 일도 못 하겠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예 문 닫게 해버리고. 맞죠? 몇 시까지 그런 거 못하게 하고. 맞죠? 지원금도 안 주고.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좀 외워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그 각종 세금의 혜택을 주는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배우시는 소득세에서 이제 중소기업에 청년이 처음 취업하면 소득세 깎아주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요. 대부분 그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해가지고 조특법이라는 게 있어요. 알죠? 근데 이쪽 최저한세 동네는 조특법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조특법이라는 법은 좀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제조업체는 조세 특례 제한법, 조특법상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얼마를 내고 있냐면 잘 외우고 계셔야 돼. 감면후세, 조특법상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다 보니까 얼마를 내고 있냐면 얘는 2,000원을 내고 있대. 2,000원. 2,000원 내고 있대요. 둘은 소득은 같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알죠? 근데 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는 우리가 제조업체가 아니고 유흥업이니까 조세특례 제한법상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내고 있냐면 7,000원 내고 있대요. 그래서 감면후세 제가 방금 씨부린 용어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최저한세 입장은 뭐냐면 아니 소득이 같으면 내야 되는 세금은 같아야 평등이 실현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요 최저한세는 어차피 똑같은 소득이면 똑같은 세금 내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사례를 A하고 B는 업종만 달랐지 소득은 같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최저한세가 뭐냐면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을 최저한세라고 해요. 최소한 내야 될 세금. 자, 계산해 봤더니 3,500원이더래. 같아야 되니까 일단은 소득이 같다면. 자, 그러면 이제 B 입장에서는 3,500원을 최소한 내야 돼요. 최소한 내야 되는데 7,000원 내고 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기업이니까 넌 닥치고 7,000원 내라라는 거예요. 가끔씩 3,500원이라고 하시는데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이에요.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많이 내고 있죠. 7,000원 내고 있으면. 그럼 7,000원 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건 A예요. A, B가 아니라. 자,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500원을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받다 보니까 조특법상 2,000원밖에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3,500원 내야 되는데 2,000원밖에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얼마를 내야 될까요? 그렇죠. A는 3,500원 내야 돼요. 그죠?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적게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5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A가 내는 세금은 2,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500원을 토해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야 될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게 맞죠. 원래는 2,000원밖에 안 내고 있는데 3,500원 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는 더 내야 되는데 최저한세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요. 더 내는 게 아니라 네가
조특법상 여러 가지 혜택을 받다 보니까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1,500원을 적게 내고 있지 않니? 그러면 너의 혜택을 1,500원 박탈하자 이렇게 돼요. 납부를 더 시키는 게 아니라 혜택을 없애버려요. 알죠? 그래서 여기 1,500원 배제다라는 건 조특법상 혜택 중 1,500원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납부 더 하나 박탈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니야? 네, 우리 입력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래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 그죠? 일단 최저한세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질문. 최저한세는 제재일까요? 혜택일까요? 말문제로 되거든요. 최저한세는 제재일까요? 혜택일까요? 당연히 제재예요. 맞죠? 내야 될 세금보다 적게 내면 내야 될 세금만큼, 최소한 내야 될 세금만큼 내야 되는 거고. 내야 될 세금보다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많이 내면 최저한세 내는 게 아니라 원래 내는 세금 내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최저한세는 제재이기 때문에 말 문제로 어떻게 장난치냐면 중소기업은 최저한세를 계산할 때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틀린 거예요. 왜요? 제재인데 중소기업이 높은 세율 적용해버리면 최저한세를 높여버리겠다라는 거니까 그럼 안 되지. 논리적 이해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왠지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이면 높아야지 율이. 최저한세, 제재되는 건 중소기업 낮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저한세를 어떻게 계산하냐인데 여기서 반드시 외워주실 거 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아까도 제가 했었지만 제가 보여드린 게 최저한세부터 먼저 보여드렸어요. 감면후세부터 먼저 보여드렸어요. 감면후세부터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최저한세부터 계산하지 않아요, 절대. 일단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았을 때 얼마 내는지 일단 평상시대로 하는 거예요. 맞죠? 여긴 논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다 배웠죠. 뭐 산출세까지는 그냥 그런 게 있네. 보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특법상 감면공제는 조특법상 세액감면, 조특법상 세액공제입니다. 제가 아마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우리가 중요한 파트가 14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화면 좀 보세요. 여기 화면 보시면 우리가 여기 화면 잘 보실게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공제, 여기 세액공제, 세액감면 그 다음에 최저한세에 안 걸리는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좀 이따가 요 법인세 계산 구조에 나눠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최저한세에 걸리면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잘 들어보시면 아까 1,500원 배제되는 걸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배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걔네들이 여러 가지 조특법상 혜택을 7,000원 받았대. 7,000원. 7,000원을 받았는데 1,500원을 박탈시킨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얼마 받으라는 얘기예요? 5,500원. 근데 5,500원 넣는 거예요.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얼마의 세금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얼마의 세금을 내냐. 얼마의 세액이 깎이냐. 그렇죠? 그걸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5,500원, 1,500원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 1,500원 입력하는 동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최저한세에 안 걸리는 놈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최저한세에 걸리면 최소한 내야 될 세금만큼 내야 되는데 최저한세에 안 걸리면 이거는 그냥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저한세에 안 걸리면 여기다가 그냥 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제받을 거. 그렇죠? 그래서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요. 다시 우리가 나중에 최저한세 입력할 때 또 세액 감면이 있고 세액 공제가 있어요. 알죠? 이미 설명드렸지만 세액 감면은 소득이 있을 때 깎아주는 거. 저소득층 세액 감면.
그렇죠? 뭐 저소득층이 어떤 지출에서 깎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소득층이 소득만 있으면 깎아준다. 근데 우리 교육비 세액공제, 뭐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의료비 지출이 있어야 좀 깎아주는 거예요. 소득세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대부분 우리 시험 목적은 최저한세에 걸린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법인세법은 세액감면이 없어요. 이것도 말문제 대비. 그렇죠? 우리 세액감면은 다 조특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하겠지만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안 걸려요. 그렇죠? 최저한세 안 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 목적상 최저한세에 안 걸리는 놈을 외워야지 최저한세에 걸리는 놈을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험 목적상은 최저한세에 안 걸리는 놈을 두 개 정도만 외워주시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2개 있거든요. 그거 아니면 다 최저한세에 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특법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미리 다 띄워놓고 시작할게요. 자, 4가지 혜택이 있는데 우리 시험 목적상은 제가 빨간색으로 친 요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얘만 입력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시험에. 그렇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알고 계실 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잠깐만 일단 어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냐면 일단 계산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조특법상 입금불산입이 차감조정이잖아요. 그럼 차감조정도 세금을 일부 깎아준 혜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2만 원을 받고 있대. 그래서 과세표준이 3만 원이래요. 그리고 세율이 20%로 가정. 이게 전부 다 가정치에 가정치. 그래서 산출세액이 6,000원이라고 가정하고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그리고 우리 회사는 조특법상 최저한세 걸리는 놈이에요. 지금은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냐면 4,000원을 받고 있대요. 4,000원. 알죠? 4,000원을 받다 보니까 요 2,000원만 우리가 내면 된대. 그럼 제가 아까 요 감면후세액 있죠? 미리 띄워놓고 시작할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잘 보시면 우리가 감면후세액은요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다 받다 보니까 내는 세금을 감면후세액이라고 해요. 절대 최종적인 세금이 아닌 거예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 반드시. 나중에 우리 그 감면후세액이라는 여기 화면 보실래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최저한세 갈 때 여기 보시면 여기 감면후세액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내가 뭘 입력해야 될지 문제에서 주는데 입력할 걸 내가 추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감면후세액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면 입력을 못 해요. 그럼 감면후세액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다 받았을 경우 내고 있는 세금이 감면후세액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 123번 여기 있죠. 요 123번이 지금 감면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최저라고 좀 할게요. 최저한세에 걸리는 감면을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감면은 여기다 입력하고 그 다음 여기는 124번은 세액공제라고 돼 있잖아요. 세액공제. 그렇죠? 그럼 여기는 최저에 걸리는 세액공제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125번이 뭐가 되냐면 감면후세액이에요. 감면후세액.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시자마자 제가 지금 온 게 최저한세 조정계산서거든요. 일단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니까 여기 있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한세에 걸리는 놈만 입력하는 거예요. 최저한세 안 걸리는 놈은 여기서 입력 안 하는 거예요.
이름이 최저한세니까. 그랬을 때 꼭 알고 계셔. 여기다 입력을 할 때는 우리가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가면은 123번, 여기 가로 123번에다가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공제는 가로 124번에다가 일단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제가 방금 감면후 세액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단 내가 조특법상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다 받았을 때 내고 있는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저한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세액감면 다 받았을 경우, 세액공제 다 받았을 경우니까 실제 문제에서 언급된 애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다가는요. 일단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컴퓨터가 최저한세는 계산해 줄 거예요. 뭔가 작업을 하면. 그래서 꼭 감면후 세액의 의미를 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자, 꼴 다 빨았을 때 내고 있는 세금이 감면후 세액입니다. 일단은 최저한세 고려 안 하고. 자, 화면 보시면. 네, 우리 아까 최저한세가 3,500원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요 감면후 세액과 최저한세랑 비교해가지고, 최소한 3,500원 내야 되는데, 너 꿀 빨고 있으니까 2,000원밖에 안 내네? 그렇죠? 그 아래 무시. 그래서, 3,000원, 3,500원에 최소한 내야 될 세금 내야 되는데, 너 여기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다 받다 보니까 2,000원밖에 안 내? 1,500원만큼 박탈이야. 4,000원 중에서 1,500원만큼은 너 박탈. 그죠?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요 4,000원 중에서 1,500원이 박탈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입력할 건 2,500원. 아까로 따서 2,500원 입력을 하는 거예요. 4,000원 중에서 1,500원이 박탈되다 보니까 최저한세 걸리기 때문에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2,500원을 받고 있다라는 걸 입력을 하는 겁니다. 아시죠? 물론 1,500원 배제되는 걸 입력하는 난도 다른 서식이 있긴 해요. 좀 이따 설명. 되셨죠, 여러분? 일단 나머지 보지 마시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보세요. 나머지 다 하면 여러분들 머리 터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면후 세액이다라는 건 일반적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일단 최저한세 무시하고 다 받았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이 감면후 세액. 알죠? 근데 최저한세는 일단 감면정과표 무시하시고 이거는 좀 제발 좀 외워주세요. 중소기업이 7%다라는 건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최저한세. 일단 말문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가 우리 실기 설명할 때 여러분들 7% 곱했죠? 그래서 최저한세 나왔어요 라고 설명드려야 돼요. 우리 시험 중소기업 내니까. 아셨죠? 그래서 가급적 암기.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니면 뭐 10%, 12%, 17% 있는데 교재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법에 목마르시면 다 외우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제재하는 동네니까 중소기업이 세율이 낮아야 돼요. 알죠? 이거 시험에 장난칩니다. 말문제로 높은 세율 적용한다고. 큰일 났다. 그럼 제재하는 걸 중소기업 높은 세율 적용하면 두드려 패겠다라는 거예요, 더. 자, 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최저한세에 대해서 일단 지금은 틀만 잡은 거고요.